여러분,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은 점점 줄어들고요. 반면 이제 먹는 거는 점점 이제 늘어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참 요맘때 보면은 먹을 것도 정말 많고요. 또 맛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은 그 계절의 어떤 계절에 잘 맞는 음식들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추운 날에 생각나는 음식들은 조금 이제 고열량의 음식들, 그리고 막 뜨끈뜨끈한 그런 것들, 이 탕이라든지 이런 것 생각이 많이 나는데 좀 굉장히 고칼로리의 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저희들이 먹고 운동량은 점점점 조금씩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은 지금부터 체중이 급격하게 늘어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되면은 겨울까지 이 어떤 분위기가 계속 가다 보면은 겨울에는 정말 이제 정말 운동 안 하게 되고, 계속 이제 이렇게 먹는 걸 더 많이 먹다 보니까 겨울이 되면 살이 엄청나게 많이 찌게 되죠. 그 다음 봄이 되면 또다시 운동을 그때서야 부랴부랴 운동을 하면서 체중을 막 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도 이제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반복이 매년 똑같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부터는 체중이 잘 빠지지가 않게 돼요.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 계절에 약간 체중이 확 늘었다고 해도 다음에 뭐 여름이나 봄이 됐을 때 체중 감량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이 그렇게 들지는 않는 편이지만요,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런 식으로 반복되다 보면은 체중을 줄이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체중이 다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또 그 다음 계절이 바뀔 때까지 가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체지방이 압축되어 가지고 내 몸에 계속해서 저장되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아무리 나중에는 운동을 해도 빠지지 않는 그런 살이나 체지방들이 몸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테고, 지금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참 고민거리죠. 그렇다고 뭐 먹을 거를 안 먹고 살 수도 없는 거고, 세상 살면서 저희들이 맛있는 음식 먹는 게 얼마나 큰 즐거움입니까? 먹는 즐거움을 빼고 나면 진짜 삶이 너무나도 지루해지거든요. 그래서 먹는 건 또 먹어야겠고 막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50세 이후 체중 감량을 망치는 습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하나 읽었었는데요. 이게 나온 지 얼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제가 이 내용을 읽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50세 이후뿐만 아니라 40세, 40대도 굉장히 많이 해당이 되고, 또 일부 내용은 30대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0세 이후 체중 감량을 망치는 10가지 습관, 먼저 10가지를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자면요. 10가지 맞나? 10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첫 번째가 운동을 스킵한다. 그 다음에 식단에 지나치게 엄격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을 너무 오랫동안 쉰다. 그리고 네 번째는 충분한 휴식이 아니고 수면을 취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하려고 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심장 강화 운동만 한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너무 극단적이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몸을 충분히 이완하거나 식히지 않는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기술이 서투르다입니다. 근데 이게 왜 웃긴 게요, 10가지 습관이라고 해놓고 기사에 지금 9개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건 뭐죠? 유료화인가? 10번째는 유료를 써야 볼 수 있나? 아닌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9가지만 나와 있거든요. 제목 수정하겠습니다. 50세 이후 체중 감량을 마치는 9가지 습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운동 스킵, 식단에 엄격한 거, 운동을 너무 오래 쉬는 거,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 심장 강화 운동,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만 하는 거, 너무 극단적으로 하는 거, 몸을 충분히 이완하거나 시키지 않는 거, 기술이 서투른 거,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희들이 지금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거는요, 운동을 너무 오래 쉬는 그런 것들, 아마 이게 아닐까. 저희들은 해당되는 거는 겨울에 달리기를 예전보다는 잘 하지 않는 분도 많고, 아예 그냥 완전히 쉬어버리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운동을 스킵한다에 보면은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건강한 상태의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일관성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일관성, 루틴이라는 것이 하루하루 단위 루틴도 있겠지만 1년 365일 내가 꾸준하게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계절별로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가 안 하다가 이러다 보니까 이게 체중 감량이 제대로 되지 않고 뭔가 계속해서 누적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식단에 지나치게 엄격하다라고 한 두 번째 항목도 재밌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케이크나 뭐 감자튀김이라든지 뭐 햄버거라든지 각종 이제 어떤 정크푸드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그런 몸에 나쁜 음식이라고 하더라도요. 너무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제로로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너무 딱딱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어떤 요인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보상 심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다른 것들 더 많이 먹으려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식단 관리가 지속적으로 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우리가 좀 피해야 되는 그런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있잖아요. 몸에 나쁜 음식 같은 것들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시팅데이가 오히려 우리 몸의 호르몬 수치를 향상시키고 다이어트로부터 생기는 정신적인 어떤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휴식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저희들이 마라톤 대회를 좀 정기적으로 나가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어떤 저는 루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마라톤 대회를 나가고 나면은 그동안 혹독한 훈련을 하고 식단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게 끝났을 때는 저희가 진짜 그날 하루나 이틀 정도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고생을 했는데 오늘 하루는 나의 혀를 위해서 나의 몸이 아니고 나의 혀에게 정말 고생한 나의 혀에게 오늘 만족스러운 하루를 선물해주자 하면서 정말 먹고 싶었던 것들을 막 마구마구 드시는 그런 날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겨울에 마라톤 대회가 없다고 하더라도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마라톤 대회를 할 수 있잖아요. 혼자서도 마라톤 대회 할 수 있어요. 하프 뛰면은 하프 마라톤 대회인 거고 10km 뛰면 10K 마라톤 대회인 거고요. 아니면 중간중간 약간 LSD 같은 거라든지 강도 높은 훈련을 배치를 해줘서 그런 것들을 끝내고 난 이후에는 치팅데이를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회는 이제 잘 나가지 않습니다. 워낙 많이 나가서 좀 지루하다 보니까 이제는 대회를 나가진 않지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서 한 하프 이상 거리는 그냥 이렇게 뛰거든요. LSD가 아닌 진짜로 그냥 레이스를 하듯이 그런 것들을 제가 1년에 몇 번 정도 달리기를 하는데요. 그걸 하고 나면은 그날은 진짜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어요. 들어와서 라면 끓여 먹고요. 라면에다가 막 진짜 살찌는 것들 마구마구 넣어서 먹고요. 그 다음에 뭐 광고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얀 쌀밥에 스팸 얹어가지고 이렇게 딱 먹기도 하고요. 막 치킨도 먹고 맥주랑 같이 막 먹고 막 그렇게 신나게 먹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한 번 때문에 체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또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치팅데이를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 그다음 또다시 훈련을 열심히 하게 되는 달리기를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완급 조절을 좀 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 드리는 수면, 충분한 수면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진짜 수면을 따로 유튜브를 만들어야 되나? 이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수면이 정말 중요하고 특히 러너들한테 수면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체중 감량에 있어서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진짜 우리의 몸이 뭔가 이런 운동이나 일상생활로부터 회복하고 치유하는 시간이 바로 수면 시간이거든요. 수면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은 진짜 체중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정말로 뭐 밤에 야식을 먹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몸 자체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서 체지방이 엄청나게 빨리 쌓여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악영향을 주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수면 시간만은 충분히 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는 잠을 많이 못 자요. 지금 하루에 제가 4시 반에는 일어나서 방송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요. 잠자는 시간이 늦어도 10시 정도는 돼야 되는데 보통 제가 12시 넘어서 자거든요. 그래서 한 3시간, 4시간 반 정도? 4시간 반에서 한 그 정도만 잠을 자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부족한 수면을 낮잠을 통해서 보강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몸을 치유를 해줘야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제가 낮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지낸다면은 아마 체중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하려고 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자발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하겠다는데 이게 왜 이제 체중 감량에 도움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이런 기사가 나왔냐면요.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쨌든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주변의 어떤 뭐 코칭을 받으신다든지 전문가분에게 도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주변 분들에게 얘기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든 끝끝내 그냥 내 혼자서 하겠다, 내가 혼자서 성공하겠다라고 한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심장 강화 운동만 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저희처럼 달리기라는 유산소 운동하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점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달리기 하는 것만 해도 재밌고 또 달리기가 점점 달리기에 투자하는 시간이 저희들이 늘어나잖아요. 하다 보면 너무 재밌으니까 늘어나다 보니까 다른 운동을 할 시간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것이 막 진짜 막 어떤 근육을 만들어서 보여주기 위한 근육을 만드는 그런 웨이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활력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본적인 근육을 만드는 그런 운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투자를 하지 못하죠. 왜냐? 달리기를 하는 거니까. 그 덤벨 두고 할 시간에 차라리 달리기를 내가 10분을 더 달리겠다. 아마 여러분들 제 얘기에 좀 공감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그럼 달리기 좀 더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달리기 전신 운동이라며 이렇게 하면서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웨이트가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하고요. 이 근력 운동이 수명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저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들, 나이를 먹어가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웨이트를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하루에 한 뭐 10분, 20분 정도라도 할 수 있는 웨이트를 좀 찾으셔가지고요. 요즘 좋은 앱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죠. 너무 이제 막 가혹하게 자신을 몰아붙이는 분들 계십니다. 이게 달리기에서도 그런 성향이 좀 보여요. 그런 분들은 그냥 달리기를 다이어트를 하려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갑자기 욕심이 생겼는데, 욕심이 생겨서 뭐 마라톤 대회에 나가는 것까진 괜찮은데 또 이왕 나가는 거 뭐 기록도 내가 상위 뭐 몇 퍼센트 안에 들겠다라든지 약간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채찍질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부상을 당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운동을 못하게 되고요. 운동 못하면 안 먹고 삽니까? 먹고 살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살이 계속 찌는 거죠. 겨울에 부상당하잖아요. 그러면 부상당하고 좀 몸이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나가는 게 정말 힘듭니다. 이건 제가 17년간 달리기 하면서 느낀 건데, 다른 계절보다 여름하고 겨울 같은 경우에 좀 원래 뛰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 부상을 당하면 회복이 되어가지고 뛸 수 있게 돼도요, 진짜 안 나가지게 돼요. 밖에 나가는 게 더더욱 싫어집니다. 뭔가 그냥 여름에 다쳤다, 근데 다 나았다, 근데 나가려고 하면 덥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좀 식단 관리하고 다른 운동하다가 가을 되고 시원하면 그때 나가서 달려야지, 요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마 뜨끔하신 분들 계실걸요. 제 얘기 듣고 그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몰아치는 그런 운동, 부상을 부르는 그런 운동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몸을 충분히 이완하거나 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준비 운동이라든지 끝나고 난 다음에 스트레칭이라든지 마사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은 챙겨야 되는데, 젊은 시절만 생각하는 거죠. 나 젊을 때는 30대, 20대, 30대 때는 뭐 매일 10km를 뭐 한 달 동안 뛰어도 저녁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었고 괜찮았어. 이런 과거의 그 라떼는 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라떼는 시전하는 거죠. 하면서 몸 관리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또 부상당하고 또 체중 늘어나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이 서투르다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거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워낙 달리기를 좋아하시면서 달리기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 민티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얻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기술이 서투를 일은 없을 것 같고요. 혹시나 달리기 하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나 아니면 듣고 싶은 이야기나 뭔가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그때는 언제든지 저에게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러닝 라디오나 팟캐스트라든지 어떤 다른 것들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얘기 드릴게요. 저희들이 전문 코치가 없으면 운동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전문 코치가 없어도요, 함께할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 서로 공부하고 서로를 봐주고 기술적인 부분들을 서로 보강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어떤 뭐 유명한 코치나 어떤 유명한 감독님이나 어떤 유명한 선수분이라든지 다른 유명한 인플루언서에게, 저를 포함한 인플루언서들에게 뭐 돈을 내든 무료든지 간에 어떤 수업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어떤 방법이 될 수 있긴 하겠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좋은 방법은 우리들이 같이 어떤 모임을 만들거나 집단을 형성을 한다며요. 서로 같이 공부하고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서로 뭐 정보를 교환하고 그런 과정에서 훨씬 더 저희들이 이 달리기라는 운동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저는 정말 중요한 과정을 생각해요.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받는다? 물론 지도를 받을 때는 효과가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끝나고 나서 단 몇 달만 지나고 나면 하나도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진짜. 기억이 안 남고 다시 퍼포먼스가 떨어지고 체중이 늘어나고 이렇게 됩니다. PT 같은 경우에도 PT 받을 땐 좋죠. 체중도 빠지고 막 그래요. 근데 혼자서 내버려 두면 대부분이 운동을 적게 하고 체중이 막 갑자기 늘어나거든요. 그런 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보면 또 키우지 못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